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SEC에서 특정 코인들 모두 증권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주요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팩트를 한 번씩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각종 코인 프로젝트들 수익률 처참했습니다. 적게는 뭐 30%, 많게는 마이너스 88%까지도 떨어졌었죠. 자, 로빈후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식 앱이고요. 코인 앱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6월 7일 미등록 증권 토큰들을 상장 폐지하는 것 지금 논의 중이다. 6월 7일 발표를 했다가 6월 9일 날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켰죠.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3개를 나란히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날 기관 및 고래들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코인을 무려 940만 개를 덤핑하는 듯, 자, 덤핑을 했습니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는 듯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사로 내보내면 일반 투자자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날 알트코인이 급락한 것은 SEC가 증권 지목을 했고 자, 로빈후드에서 상폐를 시켰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리플도 그랬습니다. 예전 2020년도에 기소를 당하고 일부 미국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를 시켰죠. 자, 로빈후드에서 거래량은 반토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8% 감소를 했습니다. 최악의 시즌을 겪고 있죠. 자, 상패 논란의 로빈후드가 지금 특정 코인들을 근데 여전히 5천만 달러 이상의 폴리건과 솔라나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 또 밝혔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팔았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그 사용자들, 투자자들이 상패 당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팔았지만 로빈후드에서는 글쎄요,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토로라고 하는 주식 겸 코인 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글로벌하게 유럽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앱인데요. 여기에서도 미국 이용자 콕 집었죠. 미국 이용자 대상 대쉬,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폴리곤의 투자 지원을 중단한다. 자, 이것은 상당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토로에서 이런 코인들 들고 있다가 나도 고소당하면 안 되겠으니 눈치 보고 알아서 꼬리 내려서 코인들을 슬그머니 상폐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저 바이낸스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 몽땅 다 콕 집어서 증권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콕 집었을까요? 자, 이따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 임원이 자, SEC가 코인베이스 제소한 것은 미국의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의회와 SEC의 게리 갠슬러는 사이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SEC 게리 갠슬러에게 너 왜 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어? 왜 너희 할 일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냐라고 압박과 모멸감의 청문회를 저번에 했었죠. 자, SEC 게리 갠슬러는 잘못한 거는 미 국회 너희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법도 제대로 안 만들고 통과도 안 시키고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코인이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각 국가별로 증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어느 나라도 뭐 주식은 다 거래를 하겠죠.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하고요. 증권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무조건 뭐 이걸 없애거나 죽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코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분류를 하는 것도 제각각이고요. 누구는 상품으로, 누구는 화폐로, 누구는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 다르죠. 자, 이게 되겠습니까? 이 이유,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SEC는 왜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코인 거래소들 왜 기소를 했을까요? 자, 월가의 이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월가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신규 자산 코인으로 각종 파생 상품 수수료 벌어야 되는데 그 길목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크라켄, 제미니 같은 거래소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여야겠죠. 게리 겐슬러 본인은 골드만삭스로부터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연금 계약을 지금도 저는 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본인 할 일을 해야겠죠. 이러한 로비가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자, 미 규제법이 코인 관련된 규제법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은 됐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거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증권법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자, 법안이 상정돼도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 계류가 되고 있죠. 규제 명확성을 의도적으로 누군가 불분명하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증권이냐, 화폐냐, 상품이냐를 그 성격을 정의하는데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2년 반, 3년간 재판을 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코인들이 증권 규정이 된다면 상폐가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폐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주로 미국 거래소 위주였습니다. 이게 팩트죠. 자, 왜 그럴까요? 미국 규제기관에서 고소를 실제로 했고요.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죠. 실제 XRP, 리플을 기소한 다음 미국의 일부 거래소에서 XRP가 상폐가 됐습니다. 자, 저스틴 성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이제 홍콩으로 사실상 뭐 도망을 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을 떠나서 강제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스틴 썬만 그런 건 아니죠. 자, 바이낸스 US, 그러니까 바이낸스인데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는 XRP를 당연히 SEC 눈치를 보고 상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장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관이죠. CLO는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 재상장 가능성. 자, 이것은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리플 코인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SEC가 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1년, 2년 이상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장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코인 XRP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캐나다에 있는 특정 거래소에서 XRP를 상폐를 시켰죠. 하지만 11개월 만에 재상장을 시킵니다. 눈치 보고 있다가 다시 리스팅을 시킨 거죠. 자, 스위스에 있는 거래소는 훨씬 빨리 재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XRP는 미국 일이고 사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조금은 벗어난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자,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재상장의 불길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SEC가 그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한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미국에서 특정 코인들이 증권으로 규정이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상폐가 될까? 이거 염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 또 특정 코인, 뭐 솔라나다, 에이다다, 이더리움이다, 이것들을 콕 집어서 기소를 할 경우에만 거래소에서 상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SEC가 기소를 했을 때 그 특정 프로젝트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상폐가 됐다? 미국의 일이 우리나라까지 들고 가져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 법을 마련을 하고 있죠. 가상자산업법만 7개가 나와 있고요. 정금법은 4개, 특금법은 지금 개정안만 2개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 지금 13개가 계류가 되어 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직 제대로 된 법도 분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SEC가 특정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는데, 거래소들을 기소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매우 그럴 가능성은 낮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암호자산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 줄여서 증권형 토큰, 이런 게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은 암호자산 특별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할 것이라고 이미 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 증권형 토큰을 죽이겠다, 기소하겠다, 없애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 맞게 증권처럼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상폐가 만약에 된다면, 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특정 코인과 이런 것들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요. 거래소를 기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눈치를 보다가 코인들을 상폐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투자자들은 미 SEC의 게리 겐슬러의 재롱잔치에 놀아나고 있다.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리플을 고소하고요. 미국 거래소 유명인들을 다 기소를 시켰죠. 거의 이거는 뭐 쇼맨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 규정하면 증권법에 맞게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까요? 전형적인 양털깎기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코인은 불법이요, 다단계요, 사기요, 마약이요, 공기요, 뭐 어쩌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위험한 거, 꿈도 꾸지 마. 다 떠나가. 그리고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그 기득권 다시 다 가져와서 코인 조그만한 거래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신규 자산 다 통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지식과 확신이 충만하시다면 이런 악재에 조금씩 우량 코인들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위기는 바로 엄청난 기회의 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로 성공하는 법, 낮게 사서요, 비싸게 파시면 됩니다. 지금 매우 낮게 살 수 있는 이벤트가 얼마 전에 저는 벌어졌고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